6.13 지방선거 이후 여당은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대비에 들어갔지만 한국당은 신뢰 회복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문경시 의원 당선인을 구속하고 선거 사범 260여 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동수당을 전 가구에 지급하자는 정부 안에 야당이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열자는 안동시의 말만 믿고 청보리를 심었던 농민들이 축제가 끝나고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수확 대신 청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절기상으로 하지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연일 자외선도 강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절기 하지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해가 가장 높고 길게 뜬다는 절기답게 우리 지역 땡볕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 32도, 안동 31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30도를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계속되는 고온에 지치지 않도록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보통으로 공기질 무난한데요. 자외선 지수는 연일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 지역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인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을 포함해서 당선인 2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 선거사범 29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18명을 기소하고 14명을 불기소, 265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26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표적입니다.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9명이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철우 도지사 당선인을 포함해 당선인 3명은 불기소됐습니다. 처음으로 구속된 당선인은 문경시의원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9명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유형을 보면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전체 건수의 3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금품 선거 24%, 불법 선전, 폭력 순이었습니다. 금품 사범의 경우 4년 전 선거 때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경선 이후 본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당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 뒤인 올해 12월 13일인 만큼 신속하게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권은 변화를 위한 준비에 분주한데요. 그 방향이 여야가 조금 다릅니다. 여당은 지방선거 분위기를 2년 뒤 총선으로 이을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고요. 야당은 신뢰 회복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로 뽑습니다. 지역 출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낙선은 했지만 임대윤, 오준기 등 지방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인 정치인들의 역할도 관심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방의회에 많이 진입한 의원들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2년 뒤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선자들이 이제 취임 시작부터 해갖고 어떤 행보로 어떻게 해나가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잘못하면 또 완전 이제 그 옛날로 회귀되거나 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죠. 자유한국당은 당대표가 물러나고 당 이름까지 바꾸기로 했지만 지방선거 후폭풍에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내분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고맙다는 인사든 미안하다는 사과든 섣부른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기보다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며 숨죽인 모습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방향을 잡으면 예. 거기 또 의원 총회 때 의견 개진할 분 개진하고 예. 뭔가 가닥이 좀 제대로 잡혀졌을 때 예. 한번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좀. 보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찾느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지난달 성황리에 축제를 열었던 안동호 섬마을의 청보리밭 일부가 불탔습니다. 수확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데다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시청과 안동댐에서 나몰라라 한다며 농민이 스스로 불을 지은 겁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보리밭 축제가 열렸던 안동 도산서원 앞 낙동강 건너편 보리밭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수확을 하다 보리밭에 불을 붙인 겁니다. 12,000제곱미터 4,000평에 이릅니다. 시커멓게 변한 보리밭에는 타담한 보리 이삭이 수북하고 이를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배 가지고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제 차라리 이게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부 일단 태웠습니다. 지난달 청보리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곳 의촌리 보리밭은 지금 누렇게 변해 수확철을 맞이했지만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열세 농가가 전체 30만 제곱미터 9만 평의 보리를 재배했지만 콤바이나 건조기 등 기본 장비조차 없어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돈도 물어줄 돈 몰라요. 콤바인 값 뭐 그래 비싸지 말르는데 이걸 뭐또 외지에 또 말르러 가야 되지. 대책이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감자와 콩을 심었던 농민들이 이곳에 보리를 재배한 것은 시청과 안동댐에서 청보리 축제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경관 작물인 보리 심기를 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보리 축제가 끝나고 수확 시기를 맞았는데도 당초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장비 하나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오면은 뭐 또 비 와가지고 오면은 못 하잖아요. 땅이 또 질고 또 비 맞아 물기에서 못 비고 뭐 이러니까 또 들어놓아가 또 비게 또 곤란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청보리 축제까지 열었지만 축제 뒤 농민들은 시름만 떠안았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신천에 사는 천연기념물 수달은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이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수달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도착 당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죽은 수달은 수컷으로 치아 상태 등으로 볼 때 생후 1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인은 교통사고입니다. 누가 뭐 돌을 던졌다든지 때렸다든지 그랬을 때 한 곳만 골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다발성으로 골절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로드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드킬을 당한 수달이 발견된 곳은 대구시 수성구 범원내 거리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이곳은 주변이 온통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작스러운 수달의 출현과 죽음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달이 로드킬을 당한 곳에서 200m 거리에 복개된 범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천에 사는 수달이 어미품을 떠나 독립해 지류인 범어천을 따라 우수 관로 등을 통해 헤매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착을 못하는 경우는 자꾸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도로에 올라왔을 때 차에 이제 치일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에 따르면 신천과 가까운 대구 도심에서 매년 수달 한두 마리가 로드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신천에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에게 놀라움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수달에게 대구는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로드킬 예방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정부가 아동수당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요.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시민들이 손해보는 사연,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태어난 6살 이하 아동에게 줍니다. 수당은 오는 9월부터 달마다 10만 원씩 입금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1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 10%는 안 주는데 이 10%를 골라내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소득과 재산, 빚은 얼만지, 맞벌인지 외벌인지, 맞벌이면 누가 덜 버는지, 자녀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특별시인지 광역시인지, 시군 지역인지 계산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행정비용이 적게는 700억 원,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으로 부자 10%에게 갈 아동수당과 비슷하다고 추산합니다. 1000억 원을 아끼려고 1000억 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업무를 이제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사실은 또 어떤 다른 복지 대상자분들한테 질적으로 어떤 신경을 더 써드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비용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만만치 않고요. 소득 인정액 근처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1,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1,169만 원인 가구가 10만 원을 받으면 1,171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못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정부는 애초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부자에게 수당을 줄 수는 없다.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위 10%를 제외하고 9월로 연기한 겁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수당 제도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도입된 제도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 상처투성이로 변한 셈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무원들도 국외 출장 시에 저가 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하고 변경이나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 장점으로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해 왔지만 항공시장의 다변화로 38년 만에 국적기 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미뤄져 왔던 김천 종합장사시설 기공식이 봉안면 신암리에서 열렸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9만 9천여 제곱미터 터에 454억 원을 들여서 화장로 4개를 비롯해 봉안당, 자연장지, 편의시설 등을 갖춥니다. 김천시는 지난 1964년 신림동에 건립한 화장로 2개가 시설이 낡고 고장이 잦아 새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해 왔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2년 9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구에서 유통 중인 콩과 옥수수, 두부와 된장, 콩나물 등 3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만 15건 모두 유전자 변형 물질이 사용됐다고 표시해야 하는 기준 3%를 넘지 않아 위반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모두 콩류 60건을 조사해 9건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됐지만 표시 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스타기업 육성과 미래자동차 선도도시 구현, 일자리 브릿지 프로젝트 등을 통한 단장기 일자리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우수상, 2016년과 17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을 타면서 인센티브 사업비 3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오는 23일 동성로 일대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혐오와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상담과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대구사무소는 퀴어 문화축제와 연대를 통해 지역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차별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기를 바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벗어나 행사를 계속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인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엑스포는 국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7회까지로 제한한다는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앞으로도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찰,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합동 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운행 기록계 설치와 작동,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운전자 음주, 안전띠 정상 작동 여부와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지 주차장 등지에서 합동 점검이 이뤄지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대구 동구청은 다음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부착하는 납부 필증을 토큰 대신 스티커 형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납부 필증은 4리터와 20리터, 120리터 세 종류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손잡이에 스티커를 감아서 붙이면 됩니다. 스티커 가격은 기존 토큰 가격과 같고 이미 산 토큰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해가 가장 높고 길게 뜬다는 절기답게 우리 지역 땡볕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 32도, 안동 3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30도를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계속되는 고온에 지치지 않도록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미세먼지와 오존지수 보통으로 공기질 무난하겠는데요. 연일 자외선 농도는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구 21도, 영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32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19도, 김천 18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문경 30도, 김천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18도, 의성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31도, 의성 32도 보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 지역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